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희망을 느껴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기대된다라고 생각해 본 게 언제였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답했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끝없는 업무, 치열한 경쟁. 이런 현실 속에서 희망을 품는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을 멈춘 것과 같다. 정말 강렬한 말이지 않나요?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살아있는 것일 뿐, 진짜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킬 수 있을지 6가지 메시지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부터 지펴보세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만 떠올리지 않으세요? 5년 안에 승진해야지, 언젠가는 큰 사업을 해야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물론 이런 큰 희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거대한 목표들이 오히려 우리를 압도해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작은 희망부터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는 늦잠을 푹 자야지, 금요일 저녁에는 치킨을 시켜 먹어야지, 다음 달에는 꼭 영화 한 편을 보러 가야지, 이런 소소한 계획들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직장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매주 수요일만 되면 이번 주말에 뭘 할까? 를 생각해요. 그게 단지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거라도 그 생각만으로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견딜만해져요. 이게 바로 작은 희망의 힘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당장 내일이나 이번 주말의 작은 즐거움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희망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작은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듯이 작은 희망들이 모여서 삶을 살아갈 큰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너무 거창한 계획 말고 정말 소소한 기대거리 하나씩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현재를 살아갈 용기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아요.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뭘 하고 있을까? 나이 들면 어떻게 살지?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거나 아니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에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있거나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건 현재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건 현재가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업무가 스트레스고, 지금의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마음이 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현재를 사는 것 자체가 희망의 행위라는 걸 아세요? 힘든 오늘을 버텨내고 어려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현재를 제대로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동료의 따뜻한 미소, 점심시간의 햇살, 퇴근길의 노을. 이런 소소한 것들이 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을 살아낸 나 정말 대단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실패를 얼마나 두려워하시나요?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정말 무서운 단어죠. 어릴 때부터 실패하면 안 된다. 완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자라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실패는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실패를 겪고 나면 다른 사람의 실패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패는 아픕니다. 창피하고 괴롭죠. 하지만 그 아픔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실패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용기를 가지세요. 도전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이 바로 희망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메시지는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기입니다. SNS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동창은 해외여행을 가고, 페이스북을 보면 선배는 승진했고, 링크드인을 보면 후배는 이직을 성공했고, 이런 걸 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남보다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꽃을 피우고, 또 어떤 사람은 6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요. 언제가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것만 분명하다면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때로는 쉬어가도 괜찮고, 때로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봐도 괜찮아요. 그게 삶이에요. 기계가 아닌 사람이니까 항상 풀스피드로 달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나아가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에요. 다섯 번째 메시지는 관계 속에서 희망 찾기입니다. 한국 직장인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순간에 동료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요즘 좀 힘들어라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웃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세요. 동료가 힘들어 보일 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후배가 어려워할 때 따뜻한 조언을 해주고, 친구가 슬퍼할 때 옆에 있어주세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벽도 함께라면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관계는 희망의 원천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마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매일의 성장을 희망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성장? 나이도 이만큼인데 무슨 성장을 해? 하지만 성장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80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성장이라는 게 꼭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 그것도 성장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새로운 스킬을 하나 배우거나, 동료와의 소통 방법을 개선하거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도 모두 성장이에요. 그리고 업무와 상관없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뭐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계속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나는 멈춰 있지 않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실감이요. 이런 성장의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도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믿음이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계속 노력하면 분명 더 나아질 거야.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날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6가지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희망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을 멈춘 것과 같다. 희망은 선택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작은 기대거리를 만들고 현재에 충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희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보다 조금 더 희망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계신 모든 직장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